여기 텍사스 보안관 출신 장인어른이 비웃었던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토끼나 잡겠냐며 무시당했던 그 하얀 개. 사위가 가져온 선물이라고요?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죠. 우리 집 셰퍼드 절반도 안 되는 덩치에 짖지도 않고 꼬리도 안 흔드는 녀석이 뭘 지킨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300kg짜리 괴물 멧돼지가 장인어른을 덮치던 그 순간, 사나운 핏불들도 꼬리 내리고 도망친 그 지옥 같은 순간에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은 건 바로 그 작은 개였습니다. 총보다 빨랐고 죽음보다 단단했던 하얀 전사. 텍사스의 붉은 흙 위에서 피어난 전설의 시작. 그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빌입니다. 텍사스에서 40년을 보안관으로 살았고 은퇴한 뒤로는 이 거친 황무지에서 소 300마리를 키우는 목장주로 살고 있죠. 제 손에는 언제나 리볼버가 들려 있었고 제 곁에는 언제나 맹수 같은 셰퍼드나 핏불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약한 녀석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땅이에요. 코요테가 송아지 목을 노리고 멧돼지가 울타리를 박살내는 곳이니까요. 그런 제가 막내딸 제니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대가 한국 남자라고 했거든요. 동양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편견은 없지만 내 딸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녀석인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호라는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악수할 때 손아귀 힘이 바위 같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던가요? 사내라면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호가 결혼 인사를 하러 오면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농장을 지켜줄 최고의 경호원이라면서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사냥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트럭 짐칸에서 내린 녀석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털에 뾰족한 귀. 덩치는 우리 집 셰퍼드 브루투스의 절반도 안 됐어요. 짖지도 않고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얌전히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이게 경호원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강호 자네, 처가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리 걔 대신 좋은 위스키를 가져왔으면 내가 더 좋아했을 텐데. 강호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 녀석이 농장을 지켜줄 겁니다. 한국의 국견 진돗개입니다. 이름은 장군이에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강호, 자네 농담하나? 이 예쁘장한 녀석이 누굴 지킨다고? 코요테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군. 제 농장의 개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목이 터져라 짖으며 위협합니다. 그게 개의 할 일이에요. 하지만 장군이라는 저 녀석은 제가 다가가도 미동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판단했다는 듯한 저 건방진 눈빛이라니. 그때 제니가 커피를 내오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강호 씨 말이 한국에서는 이 개가 호랑이도 잡았대요. 호랑이? 토끼가 아니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니 그런 말은 술 취한 어부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조그만 녀석이 호랑이는커녕 너구리한테도 쫓겨다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믿어주십시오, 장인어른. 장군이는 다릅니다. 저 녀석의 진가를 아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 물건에 과한 애정을 담아서 과장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장군이를 제대로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셰퍼드 브루투스를 풀어줬어요. 브루투스는 이 농장에서 6년을 살면서 코요테 12마리를 잡은 녀석입니다. 새로 온 개가 있으면 누가 대장인지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브루투스가 으르렁거리며 장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개들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복종하거나 싸우거나. 그런데 장군이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브루투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 커다란 셰퍼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브루투스가 더 가까이 다가가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장군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단 1초였습니다. 이 녀석이 고개를 돌려 브루투스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 브루투스가 멈칫했어요.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브루투스가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6년간 이 농장의 대장 노릇을 하던 녀석이 자기 절반도 안 되는 개한테 물러선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지, 저건? 강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진돗개는 싸우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저 눈빛 하나로 승부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장군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녀석은 다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개를 다뤄온 제 경험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개는 크고 힘세야 한다. 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개는 짖어서 위협해야 한다. 이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였는데 저 조그만 하얀 녀석은 그 모든 걸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장군이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집 개들한테는 매일 육포를 나눠주면서도 장군이한테는 밥그릇 하나 따로 챙겨주지 않았죠. 제 나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군이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헛간에서 잠들었는데 녀석만 홀로 깨어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녀석이 이미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저 하얀 녀석이 머지않아 제 목숨줄을 쥐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이 녀석은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브루투스와 핏불들이 마당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난칠 때도 장군이는 현관 앞 가장 높은 계단에 앉아 먼 숲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개라면 뛰어놀아야지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녀석의 저 도도한 태도가 거슬렸어요. 마치 이 농장의 주인이 자기라는 듯이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꼴이라니.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녀석을 시험해봤습니다. 제가 먹던 육포를 장군이 앞에 던져줬어요. 우리 집 개들은 육포만 보면 꼬리를 1000번은 흔들면서 달려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장군이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코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전히 저 멀리 숲만 바라보고 있었죠.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주인이 주면 꼬리치며 받아먹는 게 예의지.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장군이는 버릇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무 중인 거예요. 근무.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네. 바람 냄새를 맡고 있는 거래요. 강호 씨가 그러는데 진돗개는 2km 밖의 냄새도 맡을 수 있대요. 지금 장군이는 농장 주변에 위험한 게 없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km? 그건 늑대나 할 수 있는 거지, 저런 애완견이. 그리고 장군이는 원오너 습성이 강해요. 강호 씨 외에는 누구한테도 밥을 안 받아 먹어요.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래요. 가족으로 인정하는 절차?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인데 걔한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개를 복종으로 다스렸거든요. 먹이를 주고 명령을 내리고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인간과 개의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녀석은 복종은커녕 저와 동등한 위치에서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헛간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장군이가 벌떡 일어나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자세로 울타리 너머 덤불을 노려보았죠. 거기 뭐 있어? 저는 망치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풀뿐이었죠. 싱겁기는. 신경과민이야 저건. 저는 다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2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세로 그 덤불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눈싸움을 하듯이. 그때 제 등골이 서늘해진 건 녀석의 집중력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 개들은 뭔가를 발견하면 짖고 흥분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장군이는 소리 없이 경계했어요. 마치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서야 장군이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울타리 너머 덤불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덤불 뒤 흙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코요테 발자국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3마리는 됐죠. 녀석들이 울타리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장군이를 돌아봤습니다. 녀석은 다시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군이가 2시간 동안 덤불을 노려본 게 단순한 신경과민이 아니었다는 걸. 녀석은 코요테들의 접근을 감지하고 소리 없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짖어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녀석들을 물러서게 만든 거죠. 저는 처음으로 장군이를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내가 기른 개들은 짖고 달리고 공격해서 적을 물리쳤어요. 그게 용맹한 개라고 생각했는데 저 녀석은 가만히 앉아서 눈빛만으로 적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게 인정되면 제가 40년간 믿어온 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며칠 뒤 강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장군이가 요즘 서쪽 울타리 쪽을 자주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더군. 저쪽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며칠 내로 뭔가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코요테쯤이야 총 한 방이면 되니까요. 그때는 그게 코요테가 아닐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창밖을 내다봤어요. 장군이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녀석의 눈은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제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장군이는 새벽 4시쯤 잠깐 자고 일어나요. 그것도 1시간 정도만. 나머지 시간은 전부 경계 근무래요. 1시간? 그게 말이 돼? 한국에서 진돗개들이 원래 그랬대요. 마을을 지키는 게 본능이라서 잠을 줄여서라도 보초를 서는 거래요. 강호 씨 말이 장군이는 특히 그 본능이 강한 녀석이라고. 저는 창밖의 장군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 작은 몸으로 밤새 깨어서 우리를 지킨다고? 먹이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뭔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녀석이 밤새 깨어있는 이유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그리고 녀석이 감지한 위협이 코요테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닭들이 미친 듯이 울어대는 소리. 여우나 라쿤이 들어온 게 분명했죠. 저는 익숙하게 엽총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한 달에 2~3번은 있으니까요. 브루투스와 핏불들은 벌써 닭장 앞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어요. 컹컹컹, 멍멍멍. 소리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 도망가겠네. 저는 개들을 나무랐습니다. 녀석들이 너무 짖는 바람에 침입자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랜턴을 들고 닭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얀 그림자 하나가 제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하얀 그림자가 닭장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뛰어올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서야 깨달았죠. 장군이었어요. 녀석은 짖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경고음도 없었어요.
지붕 위에서 잠깐 멈추더니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어둠 속으로 다이빙하듯 꽂혔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짧은 비명 소리,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한 번 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랜턴을 비췄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닭장 뒤편에 꽤 큰 코요테 한 마리가 늘어져 있었어요.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장군이가 앞발을 올리고 서 있었죠. 하얀 털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 뭘 본 거지? 뒤따라 나온 강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장인어른. 짖는 개는 사냥을 못합니다. 장군이는 킬러예요. 저는 죽은 코요테를 살펴봤습니다. 경동맥이 끊어져 있었어요. 단 한 번의 가격으로 급소를 정확히 물어뜯은 겁니다. 불필요한 몸싸움 흔적이 없었어요. 발톱에 긁힌 자국도 뒹굴면서 생긴 흙먼지도 없었죠. 이건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냥개를 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냉혹한 솜씨는 처음이었어요. 우리 집 핏불들은 코요테 한 마리 잡으려면 서너 마리가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개들도 다치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게 사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군이는 혼자서 단 1초 만에 상처 하나 없이 코요테를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 개들은 사냥에 성공하면 주인에게 달려와서 칭찬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꼬리를 흔들고 짖고 머리를 비비면서 잘했다고 인정해달라고 하죠. 그게 개들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장군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 청소는 끝났으니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듯이. 칭찬을 바라지도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죠. 저는 처음으로 그 작은 하얀 개에게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야. 저건 군인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장군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날아가던 하얀 그림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의 급소를 물어뜯던 그 정확성.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돌아가던 그 담담한 뒷모습. 저 녀석은 대체 뭘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현관 앞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코요테를 처치하고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또다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잠은 자는 거야? 그때 제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어젯밤 일 봤죠? 장군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저 녀석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그날 오후 강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어젯밤 장군이가 잡은 코요테 봤습니까? 봤네. 저게 진돗개의 사냥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일격필살이라고 불러요. 한 번에 급소를 끊어서 끝내는 겁니다. 쓸데없이 몸싸움하면 자기도 다치고 적에게 반격 기회를 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보안관 시절에 배운 것도 비슷했거든요. 범인을 제압할 때 쓸데없이 힘겨루면 안 돼요. 빠르게 급소를 노려서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장군이도 그런 훈련을 받은 건가? 훈련이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한국 진돗개들은 수천 년 동안 산에서 맹수들과 싸워왔거든요. 호랑이, 멧돼지, 늑대. 그런 녀석들을 상대하려면 힘으로는 안 돼요. 속도와 정확성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게 진돗개 유전자에 새겨진 거예요. 저는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 작은 몸 안에 그런 무서운 본능이 숨어 있다니.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코요테 따위는 장군이한테 준비운동도 안 됐어요. 진짜 악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보안관 후배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빌, 조심하십시오. 북쪽 숲에서 레이저백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존슨 농장 사냥개 2마리가 당했답니다. 레이저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텍사스 농장주들에게 레이저백은 악몽 같은 존재예요. 야생 멧돼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사나운 놈들을 그렇게 부르죠. 보통 멧돼지도 100kg이 넘으면 위험한데 레이저백은 200에서 300kg까지 자랍니다. 칼날 같은 엄니를 가진 놈들은 총알을 맞아도 돌진해서 사람을 들이받아요. 차도 부술 수 있는 괴물이죠. 제가 보안관 시절에 레이저백 때문에 죽은 사람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사냥꾼이었고 한 번은 농장 일꾼이었어요. 둘 다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레이저백의 엄니에 받치면 내장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즉시 사냥 준비를 했습니다. 놈이 내 농장 근처까지 왔다면 송아지들이 위험해요. 어미 소 한 마리가 800에서 1000달러인데 송아지는 더 비싸죠. 한 마리만 잃어도 큰 손해입니다. 트럭에 총을 싣는데 강호가 다가왔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장군이도 데려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코요테 잡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멧돼지는 가죽이 두꺼워서 웬만한 이빨은 박히지도 않아. 덩치 큰 핏불도 받치면 내장이 쏟아지는 판에 저런 작은 녀석은 한 방에 날아가. 솔직히 말하면 장군이를 무시해서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 코요테를 처리하던 그 날렵한 모습을 본 뒤로 저는 은근히 녀석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저 녀석을 레이저백한테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한국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어요. 멧돼지 사냥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첩성으로 하는 거래요. 장군이는 한국에서 멧돼지 사냥 전문이었어요. 강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목에 방탄조끼만 입혀주십시오. 제 몫은 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장인어른. 저는 두 사람의 고집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트럭 짐칸을 보니 장군이가 이미 올라타 있었습니다. 누가 태워준 것도 아닌 녀석이 스스로 뛰어오른 거예요. 마치 자기가 갈 곳은 거기라는 듯이 당당하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에 졌습니다. 좋아. 대신 내 뒤에 있어. 위험해지면 바로 쏴버릴 거니까. 우리는 숲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텍사스의 오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브루투스와 다른 개들은 흥분해서 낑낑거렸지만 짐칸의 장군이는 미동도 없이 코를 들어 바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북쪽 숲은 오래된 참나무와 덤불이 빽빽한 곳이에요. 시야가 안 좋고 멧돼지가 숨기 딱 좋은 지형이죠. 저는 라이플을 점검하면서 강호에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놈이 나타나면 자네는 장군이 데리고 뒤로 빠져. 이건 내 일이야.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결심을 읽었어요. 저 친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구나. 숲 입구에 도착해서 트럭을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브루투스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맡은 거죠. 핏불들도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장군이만 조용했어요. 그 녀석은 트럭에서 내리더니 땅에 코를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사냥 모드로 전환된 것처럼.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이 뭔가를 감지했구나. 강호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군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놈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이? 강호는 잠시 장군이를 관찰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00m 안쪽입니다. 장군이 귀가 완전히 앞으로 서 있거든요. 저 정도면 확실히 감지한 겁니다. 저는 라이플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500m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레이저백이 돌진하면 10초도 안 걸리고 장군이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죠. 이 고요함이 불길했어요.
동물들은 포식자가 가까이 있으면 숨죽이거든요.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울렸습니다. 브루투스와 핏불들은 낑낑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녀석들도 뭔가 느끼는 거죠. 하지만 장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제가 30년 보안관 생활로 단련된 육감이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사냥이 아니야.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양옆으로 높은 덤불이 쳐져 있고 앞에는 좁은 통로처럼 길이 나 있었죠. 마치 우리를 어딘가로 유도하는 것 같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쫓기고 있었다는 걸. 레이저백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을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브루투스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녀석의 털이 곤두서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핏불들도 으르렁거리며 한 방향을 노려봤습니다. 찾았다. 저기야. 저는 개들을 풀었어요. 브루투스와 핏불 두 마리가 덤불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멧돼지 사냥은 원래 이렇게 해요. 개들이 먼저 달려가서 놈을 몰아세우고 사냥꾼이 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장군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녀석은 제 옆에 서서 덤불을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녀석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강호가 저한테 외쳤어요. 장인어른 이상합니다. 장군이가 안 가요. 나도 알아. 하지만 브루투스랑 핏불은 이미 갔어.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개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공포에 질린 절규였죠. 젠장, 함정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놈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을 유인해서 각계격파하려는 거였죠. 덤불이 폭발하듯 흔들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괴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털이 억세게 곤두선 그 녀석은 트랙터만 했어요. 300kg은 좋게 나가 보였죠. 등에는 면도칼 같은 털이 솟아 있었고 주둥이 양옆으로 누런 엄니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레이저백. 텍사스의 악마. 녀석의 등에는 면도칼 같은 털이 솟아 있었어요. 저 털이 레이저백이라는 이름의 유래죠. 등에 면도칼을 단 것 같다고요. 면도칼은 영어로 레이저 블레이드거든요. 제 핏불 두 마리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한 놈은 나무에 부딪혀 낑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다른 한 놈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죠. 브루투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6년간 이 농장의 대장이던 녀석이 꼬리를 말고 달아난 겁니다. 놈은 멈추지 않았어요. 곧장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20m. 저는 라이플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렸어요. 놈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시속 40km는 될 거예요. 20m를 2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죠. 30년 보안관 생활 동안 수없이 총을 쏴왔어요. 도망가는 범인을 향해, 달려오는 들개를 향해.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놈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멧돼지가 아니라 악마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탕! 첫 발은 놈의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어요. 피가 튀었지만 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도만 더 붙었죠. 분노에 찬 울부짖음이 숲을 흔들었어요. 끄에에엑. 그 소리는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볼트를 당기는 단순한 동작이 그 순간만큼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죠. 공포가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장인어른, 옆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제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것처럼 서 있었어요. 놈의 시뻘건 눈과 누런 엄니가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고기 같은 피비린내 같은. 놈의 입에서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죠. 이게 끝인가?
30년 보안관 생활에서 총에 맞을 뻔한 적도 있고 칼에 찔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제 딸 제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도. 미안하다 여보. 먼저 가게 됐어. 그때였어요. 핏불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그 순간 하얀색 번개 하나가 제 시야를 가로질렀습니다. 강호의 고함이 들렸어요. 장군아, 물어.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얀 그림자가 300kg짜리 괴물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자기 몸무게의 15배나 되는 적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드는 그 모습을. 세상에 저런 개가 있을까요?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브루투스도 도망갔고 핏불들도 물러섰어요. 그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적 앞에서는 도망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장군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죽음을 향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보였어요. 장군이의 하얀 털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내 발이 땅을 차고 공중으로 솟구치는 것. 그 작은 몸이 300kg짜리 괴물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녀석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빛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 있었죠. 저 괴물을 멈춰야 한다는,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만. 강호가 외쳤어요. 장군아. 장군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러 달려가는 그 작고 하얀 전사. 장군이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똑똑했어요. 300kg짜리 멧돼지한테 정면으로 덤비면 죽음이에요. 장군이도 그걸 알고 있었죠. 녀석은 돌진하는 멧돼지의 측면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놈의 뒷다리 허벅지 안쪽 대동맥이 흐르는 급소를 정확히 물었어요. 끼에에엑. 괴물 같은 멧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끔찍했어요. 300kg의 거구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녀석은 장군이를 떼어내려고 몸을 비틀었죠. 하지만 불과 20kg 남짓한 장군이는 턱을 풀지 않았어요. 멧돼지가 몸을 흔들 때마다 장군이의 몸이 공중에서 휘둘렸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이 좌우로 위아래로 내던져졌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멧돼지가 장군이를 떼어내려고 나무에 몸을 부딪혔어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장군이의 옆구리가 나무에 부딪혔죠.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 저 작은 녀석이 어떻게 버텨. 하지만 장군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게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이 피로 붉게 물들어갔어요. 자기 피인지 멧돼지 피인지 알 수 없었죠. 그건 광기가 아니었어요.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놓으면 제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놓지 않으려는 거였죠.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쏘세요, 장인어른.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장군이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뒷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대동맥을 물린 것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저는 라이플을 조준했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췄어요. 아니,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작은 개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예요. 놓칠 수 없었어요. 놈의 머리를 조준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진 멧돼지의 미간. 두 눈 사이 정중앙. 탕. 총성이 숲을 울렸습니다. 탄환은 멧돼지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거대한 괴물이 쿵 하고 쓰러지면서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300kg짜리 몸이 땅에 쓰러지는 충격으로 땅이 흔들렸죠. 고요가 찾아왔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장군이는 멧돼지가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풀었어요. 녀석이 물었던 자리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물었던 거예요.
녀석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옆구리가 움푹 들어간 것 같았고 걸음을 절뚝거렸죠.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자기 피인지 멧돼지 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강호가 달려가 장군이를 안았습니다. 장군아, 장군아, 괜찮아? 녀석은 꼬리를 살랑이며 강호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이제 됐죠? 라고 묻는 듯이. 제 몫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 울지 않은 이 늙은 카우보이가 작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쓰러진 멧돼지 옆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던 괴물이 눈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놈의 엄니에 받쳤으면 제 내장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저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어요. 저 작은 개 덕분에. 강호가 장군이를 안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대신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강호 품에 안겨서 힘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다쳤을 텐데 아프다는 표현 하나 안 했죠. 저는 손을 뻗어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녀석이 이 농장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장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 이제야 알겠더군요. 녀석이 왜 저한테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녀석은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녀석은 저를 가족으로 인정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줌으로써 40년간 보안관으로 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용감한 사람, 비겁한 사람. 하지만 저렇게 순수한 충성심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지키는 것. 그게 저 녀석의 전부였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농장으로 가자. 수의사를 불러야 해.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둘러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군이를 조심스럽게 짐칸에 눕히고 저는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았죠.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장군이가 낑소리를 냈어요. 아픈 거죠. 하지만 녀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호의 손을 핥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백미러로 장군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없었으면 지금쯤 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야. 내 딸은 아비 잃은 슬픔에 울고 있었을 테고.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개 때문에 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트럭을 현관 앞에 세우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수의사에게 전화했어요. 톰, 나야 빌. 지금 당장 와줘. 개가 크게 다쳤어. 멧돼지한테 당했어. 수의사 톰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군이를 진찰하면서 연신 혀를 찼어요. 빌, 이 녀석 갈비뼈에 금이 갔어. 그리고 뇌출혈도 있고. 보통 개였으면 쇼크사했을 거야. 대체 뭘 한 거야, 이 작은 녀석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다행히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타박상이 심하고 찢어진 부위를 꿰매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톰이 마취 주사를 놓고 상처를 꿰매는 동안 저는 장군이 옆을 지켰습니다. 제니가 물수건을 가져와 장군이의 피 묻은 털을 닦아줬어요. 하얀 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제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아까 숲에 가기 전에 아빠가 장군이를 트럭에 태우기 싫어할 때 장군이가 계속 아빠 쪽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 뭐? 장군이는 알았던 거예요. 아빠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녀석이 스스로 트럭에 올라탄 이유가 그거였구나. 제가 위험할 걸 알고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강호가 덧붙였어요. 진돗개는 예지 능력이 있다고들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재난을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진이 나기 전에 울부짖는다든가 홍수가 나기 전에 높은 곳으로 도망간다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 녀석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였죠. 그제야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군이가 서쪽 울타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게요. 강호가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죠. 이 녀석은 그때부터 레이저백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멍청한 늙은이가 눈치채지 못한 위협을 녀석은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톰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장군이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푹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 옆에 앉아서 밤새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텍사스의 별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죽은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내준 거야? 이 작은 녀석을? 새벽이 되어서야 장군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 녀석은 저를 보더니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어. 이 녀석은 제 손을 핥았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호가 장군이를 데려왔을 때 제가 했던 말들. 토끼나 잡겠냐, 코요테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덩치가 작다고, 짖지 않는다고, 꼬리를 안 흔든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녀석은 그 모든 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호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진돗개는 짖지 않는다고요. 짖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 눈빛 하나로 승부가 끝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장군이는 코요테를 잡을 때도 짖지 않았어요. 멧돼지를 상대할 때도 짖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할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바라지도 인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족을 지켰을 뿐이에요. 저는 40년간 개를 키우면서 개는 짖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크고 사나워야 한다고,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장군이는 그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이 녀석은 짖지 않았지만 가장 강했어요. 작았지만 가장 용감했죠. 복종하지 않았지만 가장 충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쓰고 있던 낡은 카우보이 모자를 벗어 장군이의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이 모자는 30년 된 거예요. 제가 보안관으로 첫 발령을 받던 날 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모자를 썼어요. 아내의 장례식 날도, 딸의 졸업식 날도. 텍사스 남자에게 모자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죠.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제 모자를 준 적이 없었어요. 죽은 아내한테도 안 줬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는 줄 수 있었어요. 아니, 줘야만 했어요. 강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그 모자를. 저는 씩 웃었어요. 이 녀석이 내 목숨을 구했어. 모자 하나는 싼 거지.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니도 울었어요. 저는 그런 식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장군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녀석도 느끼는 거겠죠.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군이는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이 녀석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수의사 톰도 혀를 내둘렀죠. 빌, 이 녀석 보통이 아니야.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일주일 만에 걸어다니다니. 사람이었으면 한 달은 누워 있었을 거야.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장군이가 아니라 저였거든요. 예전에는 장군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으면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녀석 옆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요. 이 녀석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는 저를 쳐다봅니다. 가끔은 꼬리도 흔들어요. 살짝, 아주 살짝.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갓 구운 스테이크 한 조각을 들고 녀석 옆에 앉았어요. 강호한테서 밥을 받아 먹는 거 말고 녀석이 다른 사람한테서 음식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먹어볼래? 저는 스테이크를 녀석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장군이는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제 손끝에 녀석의 젖은 코가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죠. 살아있구나. 이 녀석이 살아있어서 나도 살아있구나. 제니가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봐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고 있더군요. 이제 나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장군이가 인정해 준 거예요. 강호가 마당에서 울타리를 손보다가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군이랑 친해지셨네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봐, 강호. 내가 진지하게 제안하겠네. 네. 내 소 300마리랑 이 목장 절반을 줄 테니 장군이를 나한테 넘기게. 강호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제니도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빠, 장군이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장군이가 아빠한테 가겠어요? 물론 농담이에요. 반쯤은 진심이지만요. 이 녀석은 억만금을 줘도 주인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강호가 녀석의 주인이고 그건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게 제가 이 녀석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눈, 물러서지 않는 깡,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충성심. 저는 평생 그런 개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는 녀석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팔지 마라. 대신 평생 여기서 살아라. 내 딸이랑 강호 자네랑 그리고 이 녀석까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자네가 이 녀석을 데려왔잖아. 이 녀석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땅속에 있었을 거야. 텍사스의 붉은 노을이 농장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죠. 그 아래 하얀 진돗개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쉬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게 녀석의 본능이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개를 만들어냈다니.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작은 개가 저한테 한국을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한국의 문화를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그게 진돗개고 그게 한국인가 봅니다. 강호도 그래요. 처음에는 동양 남자라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사위라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도 장군이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저는 밤에 잠들 때 리볼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 녀석이 깨어 있으니까요. 내 생애 최고의 보디가드가. 제가 잠든 사이에도 녀석은 현관 앞에서 밤새 깨어 있을 거예요. 달빛 아래 하얀 털을 빛내면서 어둠 속을 감시하면서. 며칠 전 마을 보안관 후배가 전화했어요. 빌, 그 진돗개 이야기 들었어. 레이저백을 상대로 싸웠다면서.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웃었어요. 미친 게 아니야. 용감한 거지. 저 녀석은 진짜야. 후배가 물었어요. 그게 한 마리 더 구할 수 있어? 나도 갖고 싶은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건 우리 가족이야. 절대 안 줘.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어요. 옆에는 장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진짜 가족은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장군이의 하얀 털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손을 뻗어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장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녀석은 제 손을 한번 핥고 다시 먼 곳을 응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카우보이도 인정한 진돗개의 깡과 의리. 진정한 강함은 덩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장군이가 증명했습니다. 작아도 강하고 조용해도 무섭고 짖지 않아도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말보다 행동으로 가족을 지키는 저 하얀 개처럼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의 장군이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장군이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